부천시를 정산하고 내시경으로 뚫어보는 슬기로운 의정생활. 사실 지금 뭐 SNS고 뭐 지역 언론이고 할 것 없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대장동 소각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올라온 소식을 보니까 이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대로 소각장 광역화를 위한 지자체 업무 협약이 무기한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일단 들리더라고요. 하나씩 일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부천 대장동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 그러니까 이 쓰레기 소각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가 저희가 지도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인천과 부천 경계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하고 자원순환센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부천시가 그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을 광역화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들어갈 예산이요, 무려 7,786억 원. 근데 쓰레기 소각장을 중축하고 뭐 이걸 지하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는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게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긴 하거든요. 이 사업이 이제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 그 다음에 대장동의 3기 신도시 건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처리해야 될 쓰레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광역 소각장을 이제 예정대로 중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하루 쓰레기 처리량이 약 300톤 정도 되는데 광역 소각장을 증축하고 나면 9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된 거는요, 광역화에 따라서 부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인천 계양구 그리고 서울의 강서구의 쓰레기까지 부천에 가지고 와서 처리하기로 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뭐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도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사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은 그동안 이것도 사실 우리 동네에 있는 거 꾹꾹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이걸 더 크게 짓는 것도 모자라서 타 지역 쓰레기까지 받아서 쓰레기를 소각한다고 하니까 뭐 사실은 우리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각장 현대시설이라서 굉장히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자꾸 쓰레기를 보석화하는데 쓰레기는 쓰레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걸 그렇게 시각을 가지고 같이 공감을 해줘야, 이 남들이 들어오기 싫어하는 이 시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현대화로 포장하고 혐오시설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이게 혐오시설이 안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는 그 문제를 계속 던져달라고 했었는데 우리 행정이 던지지 못했고 사전에 던지지 못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설득이나 그게 없이 추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부천시의 갈등이 굉장히 갈등만 조장할 뿐이고요. 이 문제는 해결도 되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갈 것이며 절대로 추진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내년에 또 선거에 임박해 있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따고 나면 또 그런 여러 가지 방향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갈등을 왜 조장합니까? 갈등이 없이 설득 없이는 이 문제는 감정만 상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고 사전에 안 생기도록 뭔가를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현대화라는 그런 포장지에 딱 넣어서 가져가려고 했던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된 오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죠. 맞다고 쓰레기 시설이라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랑 좀 해결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그 점에서 지금은 이제 그냥 시민들이 이야기합니다. 현대화는 추진하되 광역화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 주민들? 현대화는 오케이, 광역화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나온 쓰레기는 자기 집에서 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반돼서 현대화는 오케이, 광역화는 반대. 지금 우리 것만으로도 힘들다. 그럼 광역화만 백지화 시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도 주민들이 새벽에 가서 쓰레기를 검사했던 이유 중에 일부도요. 우리 시 전체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라. 음, 굳이 재활용해야 될 쓰레기까지 아까 수거하는 걸로 가니 그런 양이 가중돼서 이 시설 문제를 더 압박할 수도 있으니 우리 스스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도 쓰레기 내용을 확인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일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도 해요. 지금 현재 시설에 기존에 이제 그 추가로 프린트만 올리면 300톤을 추가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상태로 놔둬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일부 의견들도 있거든요. 아니, 지금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소각장이 지금 이게 85만을 기준으로 설계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인구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82만 세대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 대장동에 들어와도 다시 한 3, 4만이 들어오니까 다시 85만이 되는데, 그럼 그 사이에 또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양은 지금 있는 그걸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그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면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합리적이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더 고민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거는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네. 자체 쓰레기를 줄이면 충분히 인구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럼 두 분의 의견도 광역화까지 할 필요 없다. 우리 자체 쓰레기는 우리가 다시 개보수해가지고 다시 그렇게 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자, 정부가 대장동 신도시를 발표했기 때문에 광역화 문제는 정부가 알아서 해줘야 된다. 왜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를 떠넘겨가지고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겪고 혼란을 겪으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왜 정부가 대장 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신도시와 관련해서 이게 현대화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그 부분에 일정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그렇죠. 예, 그러면 깨끗하게 처리가 끝날 건데. 그러면 부천시도 비용에 대한 고민 없이 네, 그렇죠. 지금 현대 시설을 그냥 개보수하는 정도로 해서 그렇습니다. 쓸 수 있을 것 가 같은데요. 있는 게 지금 보세요. 인천은 구에서 이 문제 계양구나 이런 데서 해결하지 않아 인천광역시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광역 차원에서. 근데 우리 경기도나 서울은 지역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광역 차원에서 해결을 못한다고 그냥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쓰레기 문제, 또 우리 화장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광역과 정부의 역할이 저는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고, 인천처럼 경기도나 서울시가, 그러면 이제 강서구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고, 우리도 경기도에 포함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된다면, 굳이 대장동은 아니어도 될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광역화가 한데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는데, 그거는 도심과 먼 곳에 있어요. 크게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가 신도시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여기에다 이 문제까지 접근해야 되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역 내 정치권에서도 두 분의 의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건가요? 어때요?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대부분이 생각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뭐 제가 뭐 파악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서영석 국회의원님은 이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느낌에 백지화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박정산 의원님 이 자료 준비해 오신 거 보고 사실 좀 많이 감동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런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두 분께서 더욱더 이제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방송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책 중에 그 김시덕 교수가 쓴 갈등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뭐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해서 이런 경계 지역에 항상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이나 뭐 음식물 재활용 처리장, 뭐 특수학교, 차량기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도시의 중심만 바라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경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본질을 잡아낼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권력과 부가 집중된 중심부가 아니라 중심에서 밀려난 존재들이 몰려있는 이 주변부에 주목해야 한다는 그런 말일 것 같습니다.
김시덕 교수는 사실 이 책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책을 읽었을 땐 이게 뭐 비단 서울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마무리할 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가지고 왔고요. 대장동의 이야기라고 해서 부천, 중동, 상동, 신도시에 사는 주민들, 뭐 혹은 대장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주민들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좀 살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도 원미동까지 달려와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천정산 박정산 의원님 그리고 부천내시경 강내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